저희 오늘 했던 거 잠깐 적어볼게요. 저희 오늘 했던 것 중에 이제 군의 수가 40일 때 그 원소를 5개로 갖는 뭐 정규 부분군이 있는가를 확인할 때 제가 실로 3정리를 적용하다 보면 이제 실로 5부분군은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한 뭐 조사를 좀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NO를 실로 5부분군의 개수 그 자연수 값을 NO다라고 썼고 이제 40을 나눈다라는 조건하고 법 5에 대해서 1과 합동이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게 실로 5부분군의 개수가 이제 만족해야 하는 식인데 여기다가 이제 40을 다 적는 거랑 여기 5를 곱한 형태의 약수들은 여기에다가 5의 배수가 들어가면 5라는 법으로 이쪽이 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약수를 5를 곱한 약수는 굳이 적지 않아도 이 명제가 똑같기 때문에 이 5를 무시하고 그냥 5를 안 곱한 형태의 약수들만 봐도 된다. 그러면 여기 1, 2, 4, 8이 약수고 이 합동까지 고려해보면 1만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실로 3정리를 적용하다 보면 이렇게 개수가 완전히 결정이 될 때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유일하다라는 부분은 이제 정규라는 부분을 이제 보장을 하고 특별히 실로 피분군들은 이제 유일성하고 정규성이 이제 동치 개념까지도 성립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 있으면 그게 정규 부분군이다. 얘를 실로 5부분군이다라고 부르면 이제 실로 5부분군은 이제 전체에서 정규 얘기를 만족을 하고 그럼 이제 정규니까 작은 상군이 정의가 잘 되어 있고 상군의 개수는 개수끼리 나누면 되기 때문에 40개하고 5개하고 나누면 8개다. 일단 여기 1개라는 결론이 얻어지고 나면 정규액이나 8개짜리 상군도 바로 따라 나오기 때문에 3정리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한다. 그 다음에 어떤 군두를 직접시킨 군에서 원소들의 위수들을 구할 때 얘가 뭐 강한 군인가랑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앞에 군 따로 위수 구하고 뒤에 군 따로 위수 구해서 이제 최소 공배수로 구하면 뭐 이 원소 위수로 구한 거랑 같다. 그다음에 이제 그 37하고 서로서인 애들을 다 모으면 이게 이제 곱셈군이고 이게 또 순환군이고 그래서 어떤 생성원을 갖고 있는 군이고 그래서 저런 군 하나에서 원소 2개에 대한 위수값하고 연산시킨 거의 위수값의 관계가 강한 군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G의 3제곱하고 G 6제곱이라고 잡으면 얘는 위수가 12가 나오고 얘는 위수가 이제 뭐 6이 나오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강한 군일 때는 얘는 분명히 강한 군이고 그 각각의 위수에 대한 그 최소 공배수 값하고 연산시킨 원소의 위수값이 강한 군일 때는 나눈다가 성립을 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위수값인 두 숫자가 서로서 숫자가 아닌데 등호라는 보장은 안 한다. 그리고 아까 저희 직접 구했더니 4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건 이제 직접 강군이면 아무 때나 이제 성립을 하는 개념이고 저희가 가한군이면 이 녀석의 위수하고 최소 공배수하고 나누는 개념이 성립을 하고 만약에 위수값 2개가 서로서면 등호까지도 성립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등호가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뭐 환준동형 사상 파이가 있을 때
정역에서 맥등원 원소에 대해서 이제 보내고 나면 이 보낸 원소도 공역의 맥등원이 된다. 예, 된다. 그다음에 아까 기출 문제는 공역에 이제 유리수체가 들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정역이기만 해도 맥등원을 찾으면 두 개밖에 없다. 예. 물론 체에서도 두 개밖에 없다. 정역에 만약에 이데알 N1을 만약에 보내면 치역에 대해서 이데알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N1이라는 정역의 이데알을 보내고 나면 치역의 이데알이라는 개념이 성립한다.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질문을 보면 이제 정역의 이데알을 보냈을 때 이 공역에 대한 이데알이냐 이게 보장할 수 없다. 아까 이제 기출문제 상황을 보면 여기 정수에서 유리수로 보내는 모든 n을 n으로 보내는 그 사상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안 되는 거를 갖고 있던 걸 확인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전사면 이 공역이랑 치역이 아예 집합이 같기 때문에 물론 전사면 또 성립을 하는 게 맞다. 예. 그다음에 역상을 취하면 이제 공역의 이데알을 갖고 가서 역상을 취하면 정역의 이데알인 게 항상 성립한다. 예. 이제 기출문제 질문을 보면 이제 공역의 이데알을 하나 주면 뭐 이 등호까지 만족을 하는 정역의 이데알이 존재하는가 이게 이제 기출문제 질문인데 일단 이런 애를 요 i 자리에다가 넣어서 등호가 해결되는가를 확인해 보면 전사하면 등호가 해결되는 게 맞고 전사하면 이 물음표도 그럼 성립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전사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보장을 안 한다. 예. 그래서 이 물음표 두 개가 기출문제 질문인데 전사가 아니었던 그 기출문제에서 이 상황들이 다 성립을 안 했었어요. 얘도 전사하면 보장한다. 예. 저희가 이제 유한체는 항상 다항식의 해를 모은 집합이다. 그래서 원소를 p의 6제곱 갖고 있는 유한체는 이런 p의 6승차수 다항식 해를 모은 집합이랑 같다. 결과적으로 이런 녀석의 해를 뭐 서로 다른 p의 6제곱으로 다 만들어 놓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분해체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예. 그리고 이 등호다라는 상황은 이거 해를 얘가 다 갖고 있는 상황도 맞고 이거 해를 갖고 있는 체 중에서 제일 작은 것도 맞다. 예. 정확하게 해를 정확하게 딱 다 모은 상황이랑 얘랑 집합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해를 다 갖고 있는 제일 작은 체는 정확하게 이 6차원 확대체다. 예. 그리고 이 다항식이 유일한 거냐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거 말고도 6차 기하 다항식으로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ZP계에서 어떤 6차 기하 다항식을 F다라는 이름으로 두면
결국은 이 녀석의 분해 과정을 보면 이제 6기 나눌 수 있는 1, 2, 3, 6에 대해서 그래서 1차 기약, 2차 기약, 3차 기약, 6차 기약이 인수분해할 때 다 나오고 그럼 특별히 이 녀석도 여기 인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온다. 예. 그리고 정확하게 이 녀석의 또 해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을 찾는 것도 똑같이 6차원 확대체이다. 예. 그래서 결국 이 6차원 확대체는 뭐 이런 피해 육승차수 다항식에 대한 뭐 분해체다라는 상황도 만족을 하고 지금처럼 6차 기약 다항식에 대한 분해체 상황도 만족을 해서 어차피 여기에 적을 다항식이 이제 유일하게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아까 기출문제 중에 이제 4차원 확대체가 있었는데 저 4차원 확대체 상황이 있으면 결국 유한체면 이 갈로하고는 순환군 얘기도 보장이 되어 있고 이 차원하고 이 군의 수도 똑같기 때문에 얘는 원소가 4개인 거하고 순환군 얘기가 다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얘 밑에 있는 부분군들하고 체하고 1대1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얘가 순환군이니까 이제 부분군이 뭐 4개짜리 하나 있고 하나짜리도 하나 있고 중간에 2개짜리도 하나 있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부분군은 자기 자신하고 항등원까지 포함하면 총 3개가 있고 이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걸 빼고 중간에 몇 개가 있냐라고 물으면 1개밖에 없다. 예. 이게 1개 있다는 얘기는 대응하는 채도 중간에 하나밖에 없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한체에서 m차원 확대체하고 n차원 확대체 포함 관계하고 2차원이 나누는 게 동치가 성립한다. 예.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 상황하고 똑같은 숫자를 보면 이제 1024차원 확대체하고 이제 2차원 확대체 둘을 보면 여기 차원인 2하고 1024가 나누기 때문에 포함된다. 예. 아까 문제 상황을 보자면 요 2차원 확대체 안에 그 2차 기약 당식의 해를 다 갖고 있고 결국 모든 해를 얘가 다 갖고 있고 얘보다 더 큰 예체도 얘도 모든 해를 다 갖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아까 쉬기 전에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저희가 일부분을 봤던 부분 중에서 볼게요. 이제 아까 이제 문제상을 보면 여기 ZP를 고정하는 시금하고 ZP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냥 정의 상황이 ZP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하는 체를 고정한다라는 조건의 시그마하고 어떤 일한 집합의 원소 B였으면 그냥 정의 그대로 얘가 정의가 2에 있는 원소는 시그마는 다 고정한다가 정의고 그렇다는 얘기는 2의 원소 B였으면 B는 시그마로 보냈을 때 고정된다. 이렇게. 근데 아까 문제에서 2에 뭐 ZP가 있었고 ZP 안에 어떤 A라는 원소가 있었는데 그럼 A는 시그마로 보냈을 때 A가 된다. 예, 이건 정의다. 예. 그다음에 이제 ZP라는 체의 원소다 아니다랑 이제 동치 명제가 피승했을 때 자기 자신이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을 보이려면 이 등호를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고 이제 문제에서 준 뭐 정보들을 통해서 이 등호를 확인해야 얘를 보이는 거가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원소 피계로 되어 있는 이 덧셈 순환군 같은 경우면 여기 항등원을 제외하고는 다 생성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 조건 그대로 이제 A가 ZP에 있고 0이 아닌 조건이 있다면 이 A는 이 덧셈군에 대한 생성원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결국은 A를 반복적으로 계속 덧셈을 시키면 이 군이 갖고 있는 연산을 반복해서 계속 시키면 이 전체 집합을 다 만든다. 결국은 이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저 A가 저 덧셈군의 생성원이 맞다. 0만 아니면 다 생성원이 맞다. 그럼 여기다 알파를 다 더하든 여기다 알파를 다 더하든 집합에 대해서 역시 같은 집합이다. 그리고 결국 이만큼을 더하면 이게 서로 다른 피계다라는 얘기도 한 거다. 그래서 아까 해를 다 찾을 때 여기다 알파가 쭉 더해진 애들의 해집합인데 이게 서로 다른 피계고 아까 F가 P차식이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피계고 이게 다 해였다는 얘기는 해 피계를 다 찾은 게 된다. 그리고 저희 아까 이제 보던 문제가 이제 명제가 이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명제 두 번째 걸 보시면 이제 정의역이 요 갈로아군이고 공역이 이제 ZP 덧셈군이고 이제 푸사이 알파는 아까 정의가 시그마 알파 빼기 알파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고 이제 명제가 동형사상인 거를 증명해라. 그래서 일단 연산을 보존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등호 관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좀 확인을 해두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정의역은 합성연산 군이니까 정의역에서 이제 연산을 시키고 보낸 거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공역이 갖고 있는 연산을 시키는 거하고 이제 공역이 덧셈군이니까 덧셈을 시키는 거하고 이 등호를 보여야 한다. 이제 연산을 보존하는 걸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니까 이 등호가 맞다에 대해서 이제 보여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 변을 그대로 그냥 다시 풀어서 써보면 뭐 정의가 이제 이렇게 알파를 넣은 거랑 알파를 빼는 걸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대로 요 합성함수 안에다가 알파가 들어가고 그 알파랑 빼는 게 그냥 저 푸사이 알파에 그냥 정의를 쓴 거고 합성이니까 타우에 넣고 그 다음에 시그마에 넣는 게 그대로 정의니까 그냥 그대로 정의대로 풀면 좌변은 요 모양이 나오고 우변의 모양도 이제 정의대로 풀었으면 이제 타우를 푸사이 알파로 보내면 타우 알파랑 알파를 빼는 게 그냥 그대로 정의고 여기도 시그마를 보내면 시그마 알파랑 알파를 빼는 게 정의니까 얘하고가 등호가 성립하는 거를 보여야 한다. 지금 여기 준동형 사상이다를 보인다는 거니까 이 부분끼리가 등호로 성립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야 한다. 다시 써서 이 등호를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다. 일단 등호를 보이긴 보여야 되는데 일단 여기 좌우변에서 비교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시그마에다가 타우 알파가 들어가 있는 표현하고 그냥 알파가 들어가 있는 표현하고 표현이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겨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비교가 편하게 하기 위한 상황들을 좀 적용을 해보고 그러니까 시그마에다가 지금 타우 알파만 들어가 있는 모양이 있는데 좌변에 그냥 알파만 들어가 있는 모양을 좀 뽑아내야 이쪽에 있는 표현하고가 비교가 쉬우니까 알파를 그냥 강제적으로 쓰면 다시 알파를 빼고 더했다라고 쓰면 어차피 뭐 같은 걸 빼고 더했으니까 이제 물론 등호 상황이 되고 이제 얘하고 이 두 개의 원소의 덧셈이다라고 이제 보고 그래서 네모랑 세모를 더하고 나서 시그마로 보내는 거랑 네모 따로 보내고 세모 따로 보내고 그 다음에 더하는 거랑 역시 같다. 그래서 여기 네모만 따로 보내고 세모만 따로 보내고 그 다음에 더한 거랑 같다. 이런 상황을 적은 이유는 여기 우변에는 시그마 안에 그냥 알파가 들어가 있는 표현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표현하고 비교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알파라는 표현을 일부러 그냥 적은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결국은 뭐 따로따로 보내고 다 더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그대로 이제 연산 보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다 등호고 이제 이 부분하고의 등호 이거를 보일 건데 이게 보여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저 물음표라고 썼지만 저게 등호가 맞다는 거를 보여야 결국은 준동형 사상이다를 보인 거다. 여기 이 두 줄을 이제 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 시그마 알파랑 알파 빼는 부분, 여기도 시그마 알파랑 알파랑 빼는 부분은 똑같이 있고, 요 밑줄 부분 두 개에 대해서 등식이 되면 결국 이 물음표도 등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줄 두 개가 등식이냐에 대해서 보이면 결국 준동형사상이냐를 보인 거랑 같은 등식이다. 다시 써놨어요. 이 밑줄 두 개가 이 등호가 맞다는 걸 보이면, 그래서 이 등호가 맞다는 걸 보이는 게 이 등호를 맞다라고 보인 거고, 결국 이 등호가 맞다라는 걸 보인 거고, 연산을 보존하는 게 맞다를 보인 거다. 결국은 이 등호를 보이는 게 이제 연산 보존에 대해서 보이는 거랑 같은데, 결국은 똑같은 물건이 써 있으니까 요 밑줄을 시그마로 보냈는데 다시 그 밑줄이랑 등호가 된다라는 얘기는 시그마가 요 밑줄의 원소를 고정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시그마는 ZP에 있는 애들은 다 고정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만 보여주면 ZP에는 원소다라는 것만 보이면 시그마는 ZP의 원소는 다 고정한다. 시그마가 원래 여기 있는 거니까 ZP들은 이미 다 고정하는 게 역시 정이니까 ZP에 있다는 상황만 얘기를 하면 뭐 얘기를 다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어쨌거나 보내면 ZP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1번 문제 중에서 한 부분이 ZP에 들어간다를 보인 거고, 그래서 보내고 났을 때는 여기에 있다라는 게 아까 1번 명제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번 명제다. 1번 명제가 뭔가를 보내면 ZP에 들어간다. 결국은 치역의 애들은 다 여기 있다. 그게 아까 1번 명제 안에 있던 거기 때문에 이건 1번 명제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쓴 건데, 결국은 뭐 시그마 타우를 정의역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뽑고 시작을 했을 때 이 얘기가 1번 얘기다예요. 1번. 보내고 나면 ZP에 있다라는 건 이제 명제 3개 중에서 아까 1번에 있던 명제고, 1번 명제에 의해서 결국은 ZP에는 들어가 있고, 결국 보내고 나면 고정된다. ZP에 있으니까 보내고 나면 이제 고정이 되고, 이 등호가 결국 쭉 등호들을 다 연결하는 과정에서 아까 필요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 하면 된다. 그대로야. 여기 이제 합성한 거를 보냈으니까 알파를 대입한 거랑 알파를 빼는 거고, 합성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시그마에다가 넣는 거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아까처럼 이제 똑같은 거를 이제 빼고 더하고, 이 두 개에 대한 연산으로 보고, 그래서 얘를 보내고 나서 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황들이 여기 이 얘기를 한 거니까, 여기 밑줄은 시그마가 고정을 하니까 이등호가 결국 이등호고, 결국은 정확하게 우변에 대한 뭐 등호 관계랑 일치한다. 그래서 결국은 보내고 나서 공역 연산시킨 거랑 정역에서 연산시키고 보낸 거에 대해서 등호가 된다. 그래서 준동형 사상이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필요한 얘기인데, 저게 시그마의 정의고 1번 명제에서 보였던 결과물에 의해서 등호를 보장한다. 일단 연산을 보존한다. 그러면 이제 전단사 얘기를 이제 또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단사 얘기를 먼저 보면, 단사 얘기를 이제 핵의 원소가 하나만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동치니까 핵에 대한 확인으로 대신할 건데, 뭐 핵의 정의 그대로 써주면 이제 보내고 났을 때 공역의 항등원으로 대응하는 게 정의고, 공역이 아까 ZP 덧셈군이고, 덧셈군의 항등원이니까 0이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한 애들을 결국 모으는 건데, 여기는 안 쓸게요. 어차피 이 조건을 좀 다시 한번 쓸 건데, 그래서 여기 조건제시법에 들어가 있는 조건, 그거랑 이제 똑같은 조건들 그냥 다시 쓰면, 그냥 푸사이 알파의 정의는 그냥 시그마 알파 빼기 알파고, 이항에서 쓰면 얘니까, 요 조건으로 요 조건을 대체해서 써도 이제 똑같은 조건이다. 쓸게요. 뭐 똑같이 쓰면. 결국은 시그마는 알파를 고정한다.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시그마를 모아주는 게 핵의 원소들을 모으는 거다. 시그마가 조건으로는 알파를 고정한다라는 조건하고 ZP 원소를 고정한다 이 두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시그마를 모으면 핵을 모은 거랑 같다. 결국은 단사인 거를 보인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애를 모았을 때 항등사상 밖에는 없다. 그 얘기를 보이면 단사를 보인 거랑 같다. 이 물음표를 해결하는 게 해야 될 얘기다. 조건제시법에는 이 얘기하고 정역에 들어간다는 이 두 얘기를 다 만족하는 그런 시그마가 항등사상 밖에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를 보이는 게 단사이다를 보이는 거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데 이 고정하는 조건으로 알파도 고정하고 이제 ZP도 이제 고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알파도 고정하고 ZP 원소도 다 고정하니까 사실 여기 있는 원소들은 ZP랑 알파에 뭐 곱셈 덧셈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ZP나 알파를 다 고정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의 연산 표현으로 이루어진 원소들의 고정 얘기는 당연히 따라온다. 그래서 얘도 고정하고 얘도 고정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을 모두 고정하는 얘기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결국은 아까 1번에서 이건 같다는 얘기를 이미 보인 거고 결국은 얘랑 K는 같은 거고 결국 K 전체를 고정한다. K 전체를 고정한다. 그래서 시그마는 K 전체를 고정하니까 그러니까 정역의 원소들을 모두 다 고정하니까 항등사상이 맞다. 결국 이게 맞다라는 얘기는 단사가 맞다. 그래서 결국 풀이는 그냥 이 얘기가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그냥 풀어서 써주면 저게 단사에 대해서 증명한 거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냥 풀어 써주면 단사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을 그냥 풀어 적었어요. 보시면 어차피 저기 K랑 ZP 알파는 같다라는 건 1번 명제에서 보인 거고 그럼 원소 표현이 알파의 몇 승하고 ZP 원소들을 곱해서 쭉 더한 뭐 이런 1차 결합 표현으로 K는 원소들을 다 쓸 거고 알파도 이제 고정한다라는 조건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 부분을 결국은 다 시그마로 보내나 뭐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연산을 더하나 뭐 여기 AI들은 ZP에 있으니까 시그마가 다 고정할 거고 그래서 AI들을 시그마로 보내면 다시 AI가 그대로 나올 거고 자연스럽게 다 고정이 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ZP도 고정하고 알파도 고정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베타를 보내도 베타로 고정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쭉 풀었으면 당연히 베타가 고정된다를 보이게 되고 그게 결국은 저 시그마가 항등사상이다. K 전체에 있는 원소를 다 자기 자신으로 고정시켜 주니까 항등사상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항등원으로 대응하는 애들 모은다라는 거랑 이 조건이랑 뭐 같은 조건이고 지금 윗줄의 상황에 의하면 얘가 이제 항등사상밖에 없다. 항등사상밖에 없으니까 단사다. 그래서 요 관계들을 결국은 보여주는 게 단사다를 보인 거다. 이제 전사 얘기를 이제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역시 필요한 얘기들을 미리 적어서 보시면 역시 유한체는 이 자연수 세 개가 다 같다. 여기 분해체 개념 때문에 같고 그러니까 유한체는 언제나 분해체 개념하고 분략대체 개념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고 언제나 이게 등호로 항상 성립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사 얘기를 보일 때 이제 라그랑지 정리를 부분적으로 쓸 건데 저희가 이제 군준동형사상에 대해서 정역에 있는 부분군을 보내게 되면 공역에 대한 부분군이 그대로 성립을 하고 물론 유한집합이면 개수를 셀 수 있고 그 개수끼리 나누는 관계도 성립을 한다. 라그랑지 정리를 여기다 쓸 수 있다. 참고적으로 이제 정규 부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치역에 대해서 이제 정규 부분군으로 가는 게 맞고 공역에 대해서는 정규 부분군이니까 이건 보장이 없다. 근데 저희는 라그랑지 정리를 쓸 거여서 정규 얘기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얘기만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공역하고 치역 개수에 대해서 나눈다.
이건 뭐 그냥 부분근이기만 하면 라그랑지 정리를 쓸 수 있고, 정규 얘기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필요 없어요. 어쨌든 참고적으로 정규 얘기는 공역에 대해서 성립하는 보장을 갖고 있진 않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요 얘기를 다시 해보면 뭐 정의역은 정의역 전체에 대한 부분군이고 정의역을 다 보내면 얘가 치역이니까 물론 이런 얘기도 성립한다. 예. 그래서 결국은 역시 라그랑지 정리를 쓰고 개수끼리 나누는 얘기를 쓸 수 있다. 예. 이제 전사가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고, 결국 이 공역에 대한 상황들은 원소를 피계로 갖고 있으니까 치역의 개수가 이제 그 공역의 개수랑 같은 개수다. 저거를 보인다라는 게 결국 전사인 거를 보이는 거다. 예. 그래서 저 등호를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인데, 단사 얘기하고 여기 준동형 얘기는 이미 완성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두 얘기 때문에 얻어질 만한 얘기들도 이제 적용을 해도 되고, 단사라면 이제 정의역의 개수하고 치역의 개수는 물론 같다예요. 단사니까. 저희의 목표는 이게 피계다라는 걸 보이는 게 목표고, 똑같기 때문에 얘가 피계다를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앞 페이지에서 읽었던 내용, 이제 군준동형 사상이면 이제 뭐 치역하고 공역 개수가 이제 부분군 관계 성립을 하고,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개수끼리 라그랑지 정리가 이제 성립한다. 예. 그래서 얘는 피계니까 얘는 그 피계랑 나눈다. 예. 결국 두 개 중에 하나다. 예. 어쨌거나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 이게 맞다를 보이는 게 저희의 목표고, 똑같은 얘기로 이게 아니다를 보이는 것도 결국은 보이는 거랑 같다. 예. 1이 되지 않는다를 보이면 피계가 맞다라는 걸 보이는 거다. 예. 그래서 뭐 다시 썼는데 이제 피계이다를 보이려고 한다는 게 1이 아니다를 보이면 보이는 거랑 똑같다. 예. 그래서 결국은 1이 아니다를 보일 건데 1이다 하고 똑같은 명제를 제가 쭉 썼는데 이 중에 뭔가 모순되는 게 한 개가 나오면 결국은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보인 거랑 같다. 예. 그래서 1이다라는 거랑 이제 똑같은 말들을 쭉 볼게요. 예. 아까 얘하고 얘는 단사이기 때문에 개수가 이미 같아요. 정의역의 개수하고 치역의 개수는 이미 단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개수고, 그럼 당연히 1이냐 여부도 당연히 동치관계가 성립한다. 예. 그러니까 요 등호는 이제 단사 얘기에 의해서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한체이기 때문에 K가 유한체이기 때문에 뭐 역시 세 자연수 값은 다 똑같다. 예. 결국은 얘네들도 똑같은 자연수 값이고 역시 1이냐 여부도 다 똑같은 조건이다. 예. 그리고 또 체가 1차원 확대체다라는 얘기는 아예 집합이 똑같아야 1차원 확대체이다. 예. 그래서 이 똑같은 집합이다 하고 1차원 확대체이다는 이제 같은 말이고, 이 K라는 집합이 알파를 첨가한 체다라는 건 역시 1번에서 보인 거고, 결국은 ZP하고 알파 첨가한 체가 똑같은 집합이다. 계속 다 동치다. 예. 그럼 그 상황이 되려면 알파 자체가 ZP에 있어야 그래야 집합이 똑같다. 예. 또 이렇게 ZP에 있다라는 부분은 P승한 거에 대한 등호 관계하고도 동치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알파의 P승은 알파 더하기 A하고 이미 똑같다. 예. 문제 조건에서 알파가 아까 F의 해고 그 얘기가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 예. 그럼 결국은 이게 똑같으려면 A가 0이다랑도 동치다. 예.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하고가 동치다. 예. 근데 문제 조건에서 A가 0이 아니에요. 문제 조건에 있어요. 문제 조건에 A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 이미 이건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맨 윗줄에 있는 1도 성립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이건 문제 조건에 있어요. 문제 조건에 있고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된다. 예. 결국은 1이 안 된다를 보인 건 P가 되는 거이다를 보인 거고, 전사를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뭐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전사를 이제 보이는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뭐 이제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치역하고 공역이 이제 부분군의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고, 뭐 라그랑지 정리를 쓰게 되면 뭐 1 아니면 P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저희는 P인 걸 보일 거라서 1이라고 얘기하고 모순이다라는 얘기를 보이면 P라는 얘기를 보인 거다. 그래서 단사얘기라서 뭐 치역하고 정역 개수가 똑같고 지금 1이라고 가정한 거니까 다 1이다라고 둔 거고, 역시 유한체이기 때문에 뭐 얘, 지표, 군의 수 다 똑같고, 그리고 얘가 1이다라고 뒀다는 얘기는 차원이 1이다라고 둔 거랑 마찬가지다. 차원 1이라는 얘기는 또 집합이 같다. 결국 집합이 같으려면 알파 자체가 ZP에 있어야 되고, 결국 알파가 ZP에 있으려면 뭐 알파는 아까 이제 F에 대한 해고, 그리고 이 부분이고, 그리고 A가 0이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문제 조건에서 이미 0이 아닌 게 있었기 때문에 모순이고 1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P다. 그냥 전사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전사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동형사상이다. 그래서 지금 전사를 보이는 과정을 보시면 부분적으로 이제 라그랑지 정리하고 유한체 개념이 갖고 있는 등호 관계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명제를 볼게요. 세 번째 명제는 저기 이제 f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푸사의 알파라는 함수하고 이제 푸사의 베타라는 함수가 이제 같은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명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가 같은 함수이다. 그거를 확인하는 게 세 번째 명제에서 할 일이고, 그럼 저희가 함수랑 함수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풀어서 쓰면 정의역의 원소를 보내는 결과들이 항상 똑같다. 그래서 결국은 이 등호를 보이는 게 결과적으로 이 등호를 보이는 거이다. 결국은 요 얘기를 보이는 게 할 일이고, 요 얘기를 다시 한 번씩 써보면 뭐 얘는 정의가 그대로 시그마 베타랑 베타를 빼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게 정의고, 얘도 그냥 시그마 알파랑 알파를 빼는 게 정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푸사이에 대한 정의대로 그냥 다시 적은 거고, 근데 시그마랑 시그마 없는 애를 같은 변으로 두는 게 이제 필요하니까 뭐 시그마가 있는 애들끼리 한 변에 시그마가 없는 애들끼리 한 변에 두면 똑같고, 또 시그마는 또 동형사상이니까 뭐 보내고 나서 빼든 빼고 난 다음에 보내든 이거 어차피 다 똑같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보여야 되는 게 베타 빼기 알파라는, 그러니까 밑줄 친 애를 시그마로 보내서 다시 밑줄이 나온다. 이 부분을 보이면 된다. 결국은 시그마는 계속 ZP는 고정하고, 이 시그마가 이제 고정할 수 있는 상황은 가정되어 있고, 이 베타 빼기 알파가 이것만 확인하면 다 보인 거다. 그래서 ZP 안에 두 해를 뺀 결과물에 대해서 ZP에 있다. 이 부분을 보이면 시그마가 ZP를 고정하는 건 이미 정이니까 이거를 보이면 이걸 보인 거고 이걸 보인 거다. 결국은 세 번째 명제는 이걸 확인하면 된다. 이 알파하고 베타는 뭐냐면 저 F에 대한 해예요. 그래서 F에 대한 해를 뺐을 때 ZP에 들어가는 게 맞다. 저게 맞다를 보이면 이 함수가 같다는 게 맞다.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첫 번째 명제를 확인한 입장에서 F의 해를 다 찾아 놨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확인하면 되는데, 그 베타랑 알파를 뺀 게 ZP에 들어간다.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1번 문제 확인한 입장에서 해를 다 찾았는데 알파에다가 0 더한 거, 1 더한 거부터 P 빼기 1까지 더한 게 해를 다 찾았던 상황이고, 그럼 사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두 개를 빼도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문제에서 준 알파하고 다른 애를 뺀다라고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여기 있는 꼴이 어떤 꼴이냐면 알파에다가 ZP의 원소가 더해진 이런 꼴이고, 그래서 여기 임의의 원소 하나는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결국 빼게 되면 다시 ZP에 있는 형태가 나온다. 그리고 특별히 얘랑 안 빼고 어떻게 빼더라도 어차피 여기에서 어떤 두 개를 빼더라도 알파 더하기 ZP 원소하고 알파 더하기 ZP 원소 어떻게 잡아서 빼더라도
이런 표현으로 나올 거고, 여기 어차피 ij 표현은 뒤에 zp에 있는 원소들이니까 zp는 어떻게 빼도, 그러니까 결국은 해 두 개는 어떻게 빼도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f의 해는 저희가 다 구해 놓은 게 있고, 해 형태 자체가 이렇게 생긴 것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꼴들은 어떻게 빼더라도 결국 zp에 들어가는 걸 보장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문제에서 똑같은 알파를 뺀다라고 해도 여전히 들어가는 게 맞다.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역시 다시 써주면 뭐 세 번째 명제의 증명이다. 예. 그래서 해는 이미 다 알아놨고, 아까 1번 문제 풀다가 이제 이미 해가 어떤 거다라는 걸 이제 다 알아놨고, 알파에다가 ZP 원소가 더해진 꼴이 베타 역할로 들어가면 된다. 이건 이미 확인을 해둔 거고, 결국은 이런 꼴하고 알파를 빼면 ZP에 들어간다는 게 확인이 된다. 예. 그리고 또 시그마는 ZP에 있는 원소들이 고정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뭐 베타랑 알파를 뺀 게 ZP에 있으니까 그대로 고정한다. 예. 예. 결국은 이 등호를 보인 거랑 마찬가지다. 예. 예. 그 함수가 같다라는 걸 보인 거다. 예. 예. 이제 49번 볼게요. 보기 3개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라 라는 문제고, 저희가 이제 순환군에 대해서 뭐 개수를 정해주고 난 이후에는 한 가지밖에 없다. 예. 그래서 뭐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유한집합인 순환군은 다 얘랑 동형이고 이거 한 가지밖에 없고, 무한집합인 순환군은 이제 정수하고 다 동형이고 저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무한순환군하고 덧셈군하고 이제 동형이냐라는 질문인데, 무한순환군은 다 얘밖에 없다. 예. 얘랑 다 동형이다. 예. 뭐 확인하는 거는 생성원끼리 대응관계를 주면 그게 동형세상 역할을 하고 그대로 동형의 개념을 갖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직접시킨 애들 두 개가 이제 동형관계가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그냥 저희가 이제 이 18개짜리 순환군하고 이 두 개의 직접한 군하고 이제 2랑 9가 이제 서로서 관계니까 뭐 쟤네들이 이제 동형관계가 성립을 하고, 또 이제 15를 위수로 갖는 순환군하고 이게 두 개를 직접한 군하고 역시 3과 5가 서로서기 때문에 또 동형관계가 그대로 성립한다.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합성수 위수인 10을 위수로 갖는 거하고 이거 두 개 직접한 거하고 동형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왼쪽에를 오른쪽으로 쓴 것도 동형이고 왼쪽에를 오른쪽 쓴 것도 동형이고, 결국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끼리 이제 비교를 해도 되는데, 얘네들을 비교해 보면 위치만 조금 바뀌어 있고 한 번씩 다 똑같은 게 있어서 오른쪽 애들을 비교하면 동형이 맞다. 예. 그래서 왼쪽 애들도 이제 동형이 맞다. 예. 그래서 다 동형 개념이 맞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는 뭐 원소를 360개로 갖고 있고 이제 순환군인 조건 하에서 생성원의 개수를 확인하는 건데, 저희가 생성원이 되려면 이제 360하고 서로서 역할이 돼야 되고, 결국은 오일러 함수 값을 보는 거랑 똑같다. 예. 그래서 오일러 함수 값이 이제 96인 게 확인이 되고, 그럼 여기서 질문한 거는 맞다. 예. 결국 이제 순환군, ZN 타입의 순환군에서 뭐 결국은 생성원 역할을 하는 게 n과 서로소인 애들이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부분군이 몇 개냐는 약수의 개수를 세는 거랑 똑같다. 예.
다음에 50번 볼게요. 이제 뭐 50번 보시면 이제 뒤에는 여기 행렬들을 모았고 그 중에 원소가 이제 0으로 들어가 있는 행렬이고 여기 A하고 B하고 C는 다 Z3의 원소들이고 그럼 사실 얘가 이제 행렬식을 구할 때 AC 곱한 게 이제 행렬식 역할을 하는 게 될 텐데 그게 0이 아니니까 다 이제 가역 행렬들 조건은 만족하는 행렬들이다. 그리고 이제 공역은 이제 곱슬면선을 갖고 있는 요 분이고 정역의 이 원소를 주대각선에 있는 애를 곱한 걸로 이제 정의했고 이제 핵하고 동형인 군을 찾아라. 그래서 그냥 핵을 직접 구하는 게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보냈을 때 공역의 항등원으로 대응한다라는 거를 찾으면 되고 공역이 곱셈군이기 때문에 결국은 1로 대응하는 애들을 찾는 게 핵을 찾는 거고 또 여기 A하고 B하고 C는 다 Z3에 있는 거고 Z3에 있는 결국 가역원들을 보시면 되는데 Z3은 0만 빼면 다 가역원이다. 그리고 이제 1은 당연히 1 곱했을 때가 1이 나오고 2는 2 곱했을 때가 1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C가 들어갈 때랑 이런 식으로 AC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다 조사를 하는 게 핵을 찾는 거랑 같다. 그래서 여기 AC 자리에다가 둘 다 1이 들어가는 거를 쓰면 되고 B 자리는 여기 아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B 자리는 0하고 1하고 이 중에 아무거나 써도 관계없이 다 핵의 조건을 만족한다. 마찬가지로 여기 2 곱하기 2에 해당하는 것도 B 자리는 아무거나 써도 된다. 결국은 주대각선에 쓸 수 있는 방법이 1 쓰는 거나 2 쓰는 거 밖에 없고 나머지 한 자리는 B 자리는 아무거나 셋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고 정확하게 이 6개가 핵의 원소다. 결국은 이제 6개라는 거는 이제 적어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결국은 이게 보기 5개 중에 고르는 문제고 그 중에 이제 원소 6개짜리 군이 2녀석이 있을 테고 이 녀석 중에 누가 동형이 맞는가까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얘네 둘이 물론 다른 점들 중에서 뭐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일단 가왕군 여부가 분명히 둘이 다르고 그래서 가왕군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누가 동형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개념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서 2개를 꺼내서 행렬곱을 바꿔서 해보고 등식이 계속 성립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이걸 가릴 수 있고 그걸 가린 다음에 누구랑 동형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리는 방법이 된다. 대신에 계산할 게 너무 많고 원소가 이제 2가 되는 원소의 유수가 2가 되는 걸 찾으면 여기에서는 3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S3에서 유수가 2가 되는 원소는 3개가 있고 그럼 이런 것도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하려면 여기서 행렬을 아무거나 하나를 꺼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꺼내서 얘랑 얘를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는가를 직접 조사를 하다 보면 얘가 위수가 2가 맞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고 그렇게 6개를 다 제곱을 해보다 보면 1개냐 3개냐로 구별할 수 있고 뭐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것도 누가 동형인가를 가리는 게 된다. 대신 이제 다 제곱 계산을 해봐야지 된다. 또 다른 상황 중에는 이제 중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얘는 이미 가항군이고 그럼 중심도 그냥 그대로 6개가 모일 거고 S3에서는 중심에 있는 원소가 항등사상 하나밖에 없다. 결국은 중심에 대해서 1개인가 1개보다 많은가로 구별을 해도 되는데 일단 뭐 항등원은 중심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 항등원은 중심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여기 2배의 단위 행렬도 볼 거 없이 중심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2배의 단위 행렬은 당연히 왼쪽에다 뭘 곱하든 오른쪽에다 뭘 곱하든 당연히 같고 얘는 중심에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적어도 항등원 말고도 또 들어가는 애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1개는 아니다. 1개는 아니다. 그래서 이미 얘도 있고 쟤도 있어서 이미 1개보다 많이 적게 되는 순간 이미 1개짜리하고는 같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같을 일이 없다. 그럼 남은 게 얘밖에 없기 때문에 Z축하고 동형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면 여기 이제 중심에 들어갈 만한 원소로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구별을 하면 뭐 계산을 일일이 안 해도 Z6하고 동형이 맞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뭐 직접 구하면 이 6개가 있고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동형 관계가 성립을 하고 S3하고 비교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중심의 원소가 S3에는 하나가 있고 적어도 이 두 개는 뭐 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개일 리는 없고 그리고 한 개일 리가 없다라는 상황이면 얘하고 동형이 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그럼 Z6하고 동형이어야 한다. 그래서 중심에 대한 구별로 이제 둘을 구별할 수 있다. 좀 쉬었다가 할게요.